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운동, 우리가 먹는 것, 그리고 우리 신경계. 이 셋 사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,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몸 어딘가가 약한데 거기를 직접 운동하지 않고도 그 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요? 보통은 에이, 그게 말이 돼? 쉽죠? 그런데 오늘 그 상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분의 실제 경험담에서 시작됐어요. 이분이 최근에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렸더니 왼손에 있던 마비 증세가 좋아졌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더 신기한 건 손목 힘 기르는 운동 같은 건 전혀 안 했다는 거죠.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. 일단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봐야겠죠.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. 운동이 우리 뇌랑 신경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?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근육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운동의 진짜 어마어마한 힘은요. 사실 근육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. 운동은 말 그대로 뇌에 뿌려주는 비료 같은 거예요. 신경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영양분을 팍팍 만들어내거든요. 그 핵심 영양분이 바로 이겁니다. BDNF, 뇌유래 신경영양인자. 이름이 좀 어렵죠? 그냥 쉽게 우리 신경계를 위한 성장 촉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운동이 어떻게 이 BDNF를 만들어낼까요?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. 자, 보세요.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막 움직이면요.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. 이 이리신이 피를 타고 뇌까지 슝 하고 날아가서 뇌한테 야, BDNF 좀 더 만들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우리 몸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BDNF가 많아지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? 와, 이건 일단 머리가 좋아져요. 기억력, 학습 능력 올라가고요. 새로운 신경세포도 쑥쑥 자라나게 합니다. 뇌세포들 간의 연결도 더 끈끈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.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뚝 떨어뜨려요.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 신경계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시켜주는 셈이죠. 자, 운동으로 뇌라는 밭을 아주 기름지게 잘 갈아놨어요. 이제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? 그렇죠. 건물을 지을 재료가 필요하겠죠.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, 단백질이 등장합니다. 단백질 하면 또 근육 이렇게 바로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건 단백질의 역할 중 일부일 뿐이에요. 사실 단백질의 더 중요한 역할은 우리 신경계 전체를 만들고 또 망가지면 고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라는 겁니다. 더 재밌는 건요. 이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이 각자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전문가 팀 같다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좀 보세요. 예를 들어 류신은 신경세포 복구 스위치를 탁 켜는 행동대장이고요. 트립토판은 우리 기분이나 잠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요. 또 글루타민은 신경세포에 직접 밥을 먹여주는 보급병 같은 거죠. 각자 맡은 임무가 아주 확실하죠? 자, 이제 운동이라는 신호탄도 있고 단백질이라는 건축자재도 준비됐습니다. 그럼 이 둘이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?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이는 결정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 현장이 바로 신경금접합부, 영어로는 NMJ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이름은 어렵지만 이 파워플러그 비유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뇌에서 보낸 전기 신호가 근육에 딱 꽂히는 바로 그 접점이에요. 이 플러그가 헐거우면 당연히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. 바로 이 신경근접합부, 이 파워플러그야말로 운동과 단백질이 만나서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둘이 여기서 만나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면 그 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. 보세요. 운동은 뭘 하냐면 신호를 받는 안테나를 더 많이 만들고 BDNF 같은 성장 인자를 늘려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. 신호를 더 잘 받게 준비시키는 거죠. 그리고 단백질은 뭘 하냐? 바로 그 안테나랑 연결 부위가 낡거나 고장났을 때 직접 가서 수리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겁니다. 신호와 재료, 이 둘의 완벽한 팀플레이인 거죠. 이제 맨 처음에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손에 힘이 없는 거, 우리가 흔히 악력이라고 하죠. 이게 그냥 손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
뇌에서 보낸 신호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, 즉 이 NMJ, 파워플러그 연결이 헐거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나옵니다. 왜 이 운동과 단백질의 조합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젊을 때는요,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금방 회복하고 단백질 먹으면 족족 못 만드는데 잘 써요. 그런데 나이가 들면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고 특히 신경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. 더 서글픈 건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단백동화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.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. 나이가 들었을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냥 좀 회복이 느리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날 생긴 작은 손상들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빚처럼 쌓이는 겁니다. 매일매일요. 그렇게 누적된 손상이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약화나 마비 같은 증상으로 팍 하고 터져나오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.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, 그 미스테리가 드디어 풀릴 시간이네요. 결론은 이겁니다. 그분의 손이 약해졌던 건 단순히 손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바로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지점, NMJ에서의 통신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통신 장비를 수리할 재료, 즉 단백질이 오랫동안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.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. 당신의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. 맞아요.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. 그냥 우리 몸이 원래 필요로 했던 걸 채워주니까 망가졌던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뿐입니다. 우리 몸의 잠재력 정말 대단하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몸이 이렇게 올바른 재료만 주면 스스로 신경 문제까지 고쳐낼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보내고 있는 다른 사소한 신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할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